한국이 핵융합 연구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캐나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낸 케일런 프레스턴 박사는 모니터 속 뉴스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손에는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한 기사가 떠 있었다. 한국 KSTAR로 핵융합 반응 30초 안정화 성공. 세계 기록 경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KSTAR KOR의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한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렇게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였던가? 물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핵융합 기술이라니 그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지구로 가져오는 신의 기술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케일런은 노트북을 열어 KSTAR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핵융합 연구는 고도의 초전도체 기술과 자기장 제어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고 1억 도를 넘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기사에 적힌 말들이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졌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왜 국제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유럽에서 주도하는 거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ITR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에 대해 생각했다. 케일런은 몇 차례 ITR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거기서 한국은 단순히 협력자로만 비쳤다. 단지 기여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 결국 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국에 가야겠어. 그는 결심을 굳혔다. 연구소의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국이라니? 진짜로 간다고? 거긴 기술보단 BTS랑 김치로 유명하지 않나? 케일런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역시 BTS와 김치 외에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직접 경험할 기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며칠 후 케일런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은 그의 심장을 조금씩 뛰게 했다. 이 나라에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공항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다. 자동화된 시스템,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무선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올라탄 케일런은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이는 단지 전통 문화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일지도 모르겠군. 서울 중심부에 도착한 그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흔적과 사람들의 빠른 생활 리듬에 또 한 번 놀랐다. 이곳에서 그는 한국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적지인 대덕연구단지의 KSTAR 연구소로 향하는 날이 다가왔다. 케일런은 KSTAR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을 마주했다. 그를 데리러 온 자율주행 택시였다. 이거 농담 아니지? 진짜 사람이 없다고? 그는 앞좌석에 앉은 가상의 안내 시스템과 대화하며 몇 번이고 확인했다. 택시는 정확하고 부드러운 주행으로 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군. 케일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드디어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KSTAR 연구소 건물이 서 있었다. 실험실은 단순히 연구 공간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거대한 구조물 같았다. 입구에서 그를 맞이한 연구원은 젊고 활기찬 표정이었다. 프레스턴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KSTAR 프로젝트의 플라즈마 안정화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유창한 영어로 케일런을 안내하며 연구소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장소는 KSTAR의 메인 컨트롤룸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자랑하는 초전도 토카막 장치 KSTAR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정우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케일런은 컨트롤룸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화면에는 플라즈마의 온도, 밀도,
안정성 등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군요. 케일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한국의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협력도 있었지만 KSTAR은 한국의 독창성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이어 거대한 실험실로 이동했다. 실험실 중앙에는 KSTAR 장치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크기와 복잡한 구조는 과학자들조차 압도할 만한 위용을 자랑했다. 케일러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가까이 다가가 장치를 직접 살펴보았다.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플라즈마를 1억 도로 안정화시키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축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박사님, 아직 다 보신 게 아닙니다. 플라즈마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겠어요? 케일러는 연구진들과 함께 실험 과정을 지켜보았다. 방사형 자기장이 켜지며 장치가 작동하자 KSTAR 내부에 강렬한 빛이 나타났다.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완벽한 자기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군요. 케일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케일런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감탄으로, 그리고 감탄은 곧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의 한국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 같았다. KSTAR의 실험이 끝난 후 케일런은 연구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정우는 단순히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정우 씨,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성과를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케일러는 진지하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한국이 핵융합 기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아직 더 많은 국제적 홍보와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먼저 성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죠. 그의 말은 케일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과로 말하겠다는 거군요.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입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도 KSTAR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케일런은 호텔방에 돌아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다. KSTAR의 플라즈마 안정화 기술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연구자들의 열정 예상보다 훨씬 강렬함. 기술적 자부심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큰 가능성 예상.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 만약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그는 단순히 KSTAR을 구경하는 방문객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전문성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케일런은 KSTAR 연구소로 다시 향하며 정우와 연구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정우 씨, 저와 함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KSTAR의 성공을 더 많은 나라에 알리고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나서는 겁니다. 정우의 눈이 빛났다. 박사님, 정말로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이 대화는 케일런과 정우가 시작한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었다. KSTAR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넘어 세계적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케일런은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한국은 단지 내 의구심을 깬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열쇠를 가진 나라다. 그의 한국 여정은 이제 과학적 협력과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케일런은 KSTAR 연구소에서의 첫 경험이 주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연구소에서 만난 정우의 초대로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케일런을 한국의 다른 연구 기관들과 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연구소였다. 반도체? 케일런은 고개를 갸웃했다. 핵융합과 무슨 관련이 있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핵융합 반응로는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초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런 정밀한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연구소에서는 초고속 처리 능력을 가진 반도체 칩이 어떻게 KSTAR의 자기장 제어와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지 설명했다. 케일런은 눈앞에서 구현된 한국의 기술력을 보며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산업의 융합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후 방문한 곳은 한국의 AI 연구센터였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핵융합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플라즈마 반응의 최적 조건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AI 연구팀의 시연은 케일런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여기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해서 다음 실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연구원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케일런은 그들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그는 한국이 단순히 독립적인 연구 성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세계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탐방 일정이 끝난 후 정우는 케일런에게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케일런은 흔쾌히 승낙했고 그들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 인프라를 지나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케일런은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통 문화를 이렇게 잘 보존하다니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화가 우리가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케일런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잃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깨달았다. 케일런 박사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협력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박사님의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케일런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정우 씨,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에 더 머물며 협력하는 건 제게도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의 결정은 한국과 캐나다가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계기가 될 터였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케일런은 KSTAR을 비롯한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의 마음을 잠시 흔들어 놓았다. 그날 저녁 케일런은 정우와 함께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을 찾았다. 다양한 한식을 맛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감탄하던 그는 익숙하지 않은 메뉴를 먹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고추장 양념이 강한 찌개를 먹으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변했다. 케일런 박사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조금 맵긴 하지만 문제 없을 거예요. 케일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이 불편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는 마침내 정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우는 급히 근처 병원으로 그를 데려갔다. 병원은 케일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응급실은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는 특히 짧은 대기 시간에 놀랐다. 이 정도 서비스라니 캐나다에서는 응급실 대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케일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의사는 케일런의 상태를 살피고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라며 소화제와 진통제를 처방했다. 진료가 끝난 후 그는 진료비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수준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잘 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자주 놀라곤 하죠. 선입견을 깨다 병원을 나오며 케일러는 자신의 생각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을 그저 기술적으로만 흥미로운 나라로 여겼지만 실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높구나. 한국은 단지 발전된 과학기술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한 곳이야. 그날 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선입견들을 떠올렸다. 한국은 BTS, 김치, 그리고 몇 가지 유명한 기술 기업만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 날 KSTAR 연구소에 도착한 케일러는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 씨,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이렇게 잘 어우러진 나라는 드물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케일러는 KSTAR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알리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케일런의 한국 방문은 단순히 KSTAR 연구소의 기술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문화적 깊이를 직접 경험하며 이 나라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깨달았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정우와 함께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냈다. 정우 씨,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 한국의 기술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국제학계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박사님과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케일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KSTAR의 기술과 캐나다의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국제 공동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캐나다의 연구 네트워크가 힘을 합치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건 정말 환상적인 아이디어네요. 박사님,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며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떠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케일런이 공항으로 떠나는 날, 정우와 KSTAR 연구진들이 배웅을 나왔다.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박사님, 다시 한국에 꼭 오셔야 합니다. 그땐 더 큰 성과를 이뤄서 맞이하겠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도전을 이뤄내고 싶어요. 케일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그의 연구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 그는 자신의 연구팀을 모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그는 국제 핵융합 연구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몇 달 후 케일러는 정우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박사님, 제안하신 공동연구소 설립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큰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작성했다. 정우 씨,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가 이 세상을 밝히는 날이 곧 오겠죠. 케일런과 정우가 시작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연구를 넘어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리고 케일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국은 단지 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가진 놀라운 힘과 세계 각국과의 협력이 만들어낼 가능성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